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 그룹주의 그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셨을 텐데 하루 종일 또 아쉬운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부터 그래도 어제 시간외 거래에 있었던 그 시간외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의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 오랜만에 좀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것 아니냐. 어제 나왔던 그 이제 좋은 뉴스 덕분에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할 찰나에 바로 하방으로 고꾸라지면서 오늘 뭐 장중에 엄청났죠. 사실은 그 시초가의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오히려 매도 물량이 더 쏟아져 나왔다가 장 막판에 조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래저래 굉장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와도 가지 못하는 상황. 오늘은 그, 그동안에 급등했던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과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의 그 급락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업종의 주도주, 대표주들이 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고, 셀트리온 그룹주도 장 초반에는 굉장히 괜찮은 흐름인 듯 보였다가 다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실적을 눈으로 확인하면 그러면 그 시장에 이 셀트리온 그룹주를 사들일 그 주포들이 움직일 건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 아쉽지만 그렇지만 또 계속해서 이제 그 실적이라든가 또 다른 그 호재들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시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주 길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다 지나갈 거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크게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키움증권의 허혜민이라는 연구원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작성했던 이 리포트가 5월의 베스트 리포트로 선정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유럽 내 바이오시밀러 2차 성장기의 대표 수혜주가 될 거라고 진단을 했다.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자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권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렇게 나왔고 또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라고 분석을 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가치가 상승할수록 최대 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될 것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이제 나왔는데 이 리포트가 뭐 베스트 리포트가 됐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주주들에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신일제약 일봉 차트인데 급등해서 7월 23일 날 5만 8,100원을 찍은 이후 이틀 연속 급락을 하는 이제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이제 뭐 지나치게 이해 안 되는 오랫동안 횡보하던 이 주가가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등하면 당연히 그 반대로 급락하는 모양새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같이 이런 분위기에 시장의 분위기에 좀 휩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신풍제약도 역시 오랜 횡보 이후에 단기 급등 그리고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신일제약도 신풍제약도 밑꼬리를 길게 달고 있어서 어제 오늘 이 보여줬던 그 급락도 장세가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영진약품도 역시 단기 급등 이후에 이렇게 급락.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급등한 만큼 그 폭을 절반 이상 뱉어내고 있는 그런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있었던 그 부분이 아마도 조금 그 분위기를 시장 이 산업군 종목군에 대한 그 분위기와 배경을 좀 뒤바꿔 놓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는 살짝 됩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보시면
339 종목이 코스피에서 상승했고 495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76% 강한 흐름이 나왔고 코스닥은 623 종목이 오르고 616 종목이 하락해서 코스닥은 0.83%가 올랐습니다. 코스피 보면은 외국인이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이 엄청나게 팔았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샀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조금 들어왔습니다만 별로 의미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장중에 굉장히 어이없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시간의 거래에서도 0.49% 500원이 떨어진 10만 1,300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셀트리온도 0.31% 1,000원이 떨어진 31만 6,5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약도 0.65%가 떨어진 800원이 떨어진 12만 2,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오늘 그래도 외국인들이 그 셀트리온 그룹주 전반에 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 좀 다행스럽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이 36,000주를 샀습니다만 외국인도 32,000주가 매수 들어왔고요. 고무적인 것은 장 막판에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가 좀 몰렸다. 오전부터 계속 매도를 쏟아내다가 장 막판에 좀 장 막바지에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게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관은 뭐 엄청나게 오늘도 그 10일 연속 58,000주를 털어냈습니다. 좀 답답한 흐름이 이 기관 때문에 좀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좀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셀트리온 보시면 역시 외국인이 9,000주가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이 33,000주를 샀습니다. 기관은 뭐 42,000주를 덜어냈고요. 그 뭐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반전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외국인이 그래도 꾸준히 매수를 어제 빼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뭐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일단 대장주가 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헬스케어와 제약도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도 오늘 외국인이 13,000주, 개인이 16,000주가 들어왔습니다만 거래량이 워낙 적어가지고요. 28만 주, 이제 최근 뭐 가장 적죠. 지금 그 0.56%가 떨어졌습니다만 이 하락 조정의 이제 거의 끝에 왔다고 이제 제약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 정도 거래량 뭐 이제는 진짜 매도를 하려는 그 매도 물량이 나오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그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어제 같은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가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빨리 좀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제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아주 속상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헬스케어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60일선과 이제 맞닿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했는데 60일선이 어느새 10만 200원, 그러니까 10만 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저가가 10만 800원이니까요. 사실은 이제 60일선과 거의 마주한, 저는 이제 이 60일선과 지금 주가 수준이 만나는 그 지점에 거기가 이제 반전의 포인트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뉴스가 워낙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가지 않겠느냐. 어제 시간외 거래도 좋은 흐름이었고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시가가 어제 시간외 거래가 10만 3천원보다 더 높은 10만 3,800원의 시초가가 형성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뭐 계속 흘러내리다가 결국 장 막판에 조금 그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0만 1,800원, 800원이 오른 상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역시 시간외 거래에서 다시 500원을 뱉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썩 좋아 보이는 흐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인데 분명히 조정기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조정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굉장히 많이 털어내지도 않는, 그러니까 뭐 더 빼고 싶지도 않고 뭐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더 빼고 있지도 않아서 사실은 회복을 하게 되면 뭐 단시일에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월 23일에 있었던 11만 9천원 정도 이 거래 나왔던 부분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이 만약에 반전의 계기를 만든다고 하면 사실은 좀 빠른 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이제 5일, 10일, 20일선에 60일선까지 모여서 이제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방향을 이제 정하고 움직일 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적 발표를 하는 그 시점 부근에는 확실히 좁게 이 이평선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위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제 완전히 뭐 그 횡보하는 패턴으로 쭉 꺾여서 여전히 오늘도 21선 위에서 놀았습니다. 그죠? 21선이 31만 7,150원인데 오늘 31만 7,5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딱 500원만 올려서 마무리를 했으니까 21선을 이탈할 생각이 아주 없습니다. 이 며칠 동안 지금 6월 이후에 21선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상당히 흐름은 좋게 가고 있다. 나쁘지 않다. 이제 그 상방으로 방향만 잡고 수급이 조금 꼬였던 수급이 개선되면 바로 또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21선에서 계속 안착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좀 좋은 부분이다.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약이 가장 안 좋은데요. 제약은 이평선, 이 주가라는 게 이평선의 지지를 받든 저항을 받든 상당히 그 이평선에 기대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있는데요. 이평선을 만날 때까지 이게 만약에 하방으로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이평선 바로 아래에 있는 이평선인 61선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헬스케어가 지금 그렇게 보여주듯이. 그러나 그 이평선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죠. 그만큼 빼려고 마음 먹었으면 벌써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급락이 나올 만한 악재가 쏟아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애매한 움직임으로 가고 있죠. 흐름은 안 좋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난번 저점,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 되는 이 저점을 12만 한 천 원 정도 되는 이 저점을 더 깨지 않으면 저점을 오히려 높이는 구간, 그러니까 저점을 지난번보다 저점을 높였으니 이제 고점을 높이고 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높죠. 뭐 실적 발표나 이제 점점점 그 앞으로 시장 상황은 분명히 개선이 될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그 뿐이죠. 지금 이 구간이 아주 나쁘게 흘러가는 흐름은 아니다. 아쉬울 뿐이다.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왔을 때 가지 못했을 뿐, 또 주가를 흘러내리고 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만 볼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시간을 좀 내 편으로 만들고 좀 기다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가 이제 원래 어제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그걸 소개해 드리느라고 어제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이제 컬럼 하나가 어제 나와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렇지. 요즘에 이 개인 투자자들은 참 이렇게 현명한 그 하나의 큰 세력이 됐지 하면서 어제 읽었던 그 컬럼인데 이 컬럼을 제가 이제 좀 빠르게 정리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신에 전문을 다 여기 이제 방송본에 올려서 소개는 다 읽어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 올려놓을 테니까 이렇게 포즈를 이렇게 주면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 주식시장에서 이젠 개인 투자자 그 자체가 큰 세력. 이성수 대표가 이제 쓰신 그 컬럼인데 빚을 쓰는 투자를 당연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되면 더 큰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 빚을 끌어와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를 당연시하고 부채를 통한 과도한 투자를 경고하는 이들은 꼰대 취급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제1의 투기 문화를 가진 한국 투자자의 기질이 부활하면서 개인의 부채를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의 바로미터인 신용융자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요즘 사실 마음 한쪽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빚투의 결과는 너무도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지난 3월 그리고 작년 8월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금액이 43조 원에 이르는데 이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일까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그저 개인이 많이 샀네,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올해 개인이 순매수한 43조 원은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주요 수급 주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올해 43조 원을 순매수한 개인 투자자, 이런 제목으로 사실은 그 7월 들어서 오늘 장중까지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3조 7,180억 원을 순매수했다. 7월 초에는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주가가 하락하면 더 사들이는 개인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올해 이제 주식형 공모펀드 순자산 총액과 비등한 규모다. 44조 원이랍니다. 이 금융투자 그 공모펀드 순 총액이요. 올해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 43조 원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순자산 총액이 44조 3천억 원.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건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 공모펀드의 자금이 결국은 투신권의 수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하는 그 펀드 자금이 투신으로 이어지는데, 역사적으로 한국 증시의 주인공이었다, 이 투신이. 그런데 지금 공모펀드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투신의 존재가 사라졌고, 지금 이제 개인이 올해 주식을 매수한 금액 수준으로 쪼그라든 거다. 이렇게 이제 개인이 투신의 빈자리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130조, 그리고 개인의 43조 원 순매수. 이거를 비교해도, 올해 2020년 연기금은 사실은 3조 7천억 원의 순매수를 했을 뿐이고, 지속적으로 3월 이후에는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이 예전 같았다면 올해 27조 원에 이르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고, 사실 3월 코로나 쇼크 당시에는 증시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는데, 그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을 이 개인 투자자가 받지 않았다면 한국 증시가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거의 한국 증시 같았다면 이렇게 강한 외국인 그 매도세에서 강하게 V자 반등을 하지 못했을 거다. 외국인의 컴백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올해 43조 원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다, 이런 그 근원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밑에 사실은 표가 하나 있습니다만 제가 뺐는데요. 미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보유한 것 빼고 뭐 영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국인데 40조, 그리고 룩셈부르크 34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 빼고는 어느 국적의 외국인보다도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히려 증시가 크게 상승하고 난 뒤에는 외국인이 조금만 물량을 주세요, 이렇게 애원하든 또는 사려고 하면 개인들은 자기가 매수한 금액에 비해서 진짜 적은 금액만 매도 물량으로 내놓을 뿐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물의 증발 현상을 만들고, 외국인이 한 1,000억 원 정도의 작은 금액만을 매수해도 한 1, 2%씩 상승하는 현상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 원래 이만큼 하려면 옛날에는 5천억에서 1조 원은 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 투자 성격의 현명한 그 매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장의 주퍼는 개인이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 증감과 개인의 순매매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펀드 환매가 이어지면서 투시는 이제 존재감이 거의 없어졌고, 국민연금의 그 중심으로 한 연기금도 이제 뭐 증시에서 별로 미미하고 오히려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은 계속 오히려 개인들한테 헐값으로 주식을 넘겨주면서 오히려 한국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일을 계속 해주고 있다.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이 받은 건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의 헐값으로 내놓은 매도 물량을 받아서 계속 증시를 올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자기들이 쏟아냈던 27조 원의 매도 물량을 다시 주워 담으려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비싼 값을 주고 사면서 끌어올려야만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뭐 굉장히 영악하고 똑똑하고 하기 때문에 절대 뭐 이렇게 그 한번 크게 흔들어서 싸게 만든 다음에 주식을 사겠지, 뭐 옛날처럼. 그런데 만약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렇게 시장을 흔들면서 매집하려 하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개인 투자자는 또 담을 거다. 이제 지금 절대 멈추지 않는다, 개인 투자자의 성향은. 그래서 그들이 그나마 갖고 있던 물량을 다시 싼 가격에 개인들한테 기부하는 셈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개인들이 그저 외국인 기관 개인 중에 호구 역할만 하는 한 축이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거대한 축이 돼서 기관과 외국인을 갖고 놀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있는데 사실 외국인 기관이 지금 그들이 쏟아냈던 이제 물량을 개인이 계속해서 받아먹고 싼 가격에 축적을 해놓은 그 이 상황에서 이제 개인이 매도 물량을 조금씩만 던지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기관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라는 주요 주포가 싼 가격에 이렇게 내놓는 물량은 여전히 개인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좋은 시장 호재를 만났을 때 올리려면 이제 개인들로부터 비싼 값을 주고 사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언젠가는 그들도 뭐 프로그램 매수 또 바스켓 매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국 비웠던 곳간을 채워야 될 텐데 그때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 좀 싸게 내놔 달라라고 이제 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셀트리온의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그 현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런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 툭툭 이제 물량을 내놓으면서 도망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이 공격적인 자세가 사실은 한국 증시를 계속 끌고 왔고 셀트리온의 주가도 좀 하방으로 더 내리지 않고 이 어느 정도 하방을 견제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그 칼럼이 또 속속 나와서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칼럼을 읽어드렸는데요. 뭐 스킵하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고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인베스트닷컴의 이성수 칼럼이 이제 실려 있는 부분을 제가 발췌해 온 겁니다. 오늘도 뭐 속상한 하루가 지나갔고, 좀 어떻게 보면 뭐 800원이라는 돈이 좀 어떻게 좀 우스운 수준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밑골이 달고 또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했으니 그 좋은 현상 또는 좋은 힌트가 나왔다고 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에 좀 더 기대를 해 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